허저씨, 당신의 젊은 시절이 궁금해요. 1993년도의 대한민국은 성장을 계속하는 나라였어. 한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이 AI 비서 같으리라고. 꺼져. 일어나세요, 허저씨. 사만다, 이야기하고 싶어. 허저씨, 당신의 젊은 시절이 궁금해요. 나의 젊은 시절? 그런데 사만다, AI도 젊은 시절이 있니? 저는 이제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되어서 인간의 나이로는 아직 1살이에요. 1살짜리 애기네? 그런데 겉모습은 아주 성숙한 아가씨네? 여직원을 외모로 평가하시는 건가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허저씨. 아, 미안. 잘못했어. 용서해 줄게요. 고마워. 허저씨는 몇 살에 처음 직장에 입사를 했어요? 1993년도에 입사했으니까 내 나이 26살이었어. 허저씨의 신입사원 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뭐 별거 없는데 오늘 내 실수를 용서해줬으니까 한번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해볼게. 평범하고 지겨운 이야기야. 1993년도의 대한민국은 성장을 계속하는 나라였어. 나라가 성장하다 보니 일자리도 지금보다는 훨씬 많았지. 내가 처음 입사한 회사는 현대건설이었어. 4급 3호봉으로 입사했는데 4급은 대학 졸업을 의미하고 3호봉은 군대를 다녀왔으니까 2호봉을 더해준 거야. 군대를 안 다녀온 직원은 4급 1호봉이고. 국가를 위해 병역을 이수했으니 최소한의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누군들 월급도 제대로 안 주는 군대 생활을 하고 싶었겠어요? 입사 후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잠시 근무하다가 서울 개동에 있던 현대그룹 본사로 발령받았어. 본사 발령을 받다니. 허저씨는 처음부터 눈에 띈 인재였나 보군요? 잘생겼으니까. 그런 아재 개그 재미없어요. 그만하세요. 그럼 아재가 아재 개그 하지 아이돌 개그 하니? 여하튼 계속 이야기할게. 당시 현대그룹은 지금처럼 여러 개로 쪼개지기 전이어서 삼성그룹을 규모면에서 앞서기도 했었어. 현대, 삼성, 대우 이렇게 세 개 그룹이 대한민국 재계를 이끌었던 시절이었어. 지금은 사라졌지만 대우가 그렇게 큰 회사였군요. 이 대우빌딩의 위용은 그러나 1997년 IMF 외환 위기로 대우그룹이 좌초되면서 함께 무너졌습니다. 이 김우중 당시 회장이 김대중 정부 경제 관료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붕괴가 빨라졌습니다. 김우중 회장은 셀러리맨을 하다가 대우그룹을 일으킨 대단한 사람이야. 대우그룹이 없어진 건 참 아까워. 김 전 회장은 지금까지도 셀러리맨의 신화로 불립니다.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은 섬유 수출업체인 한성실업이었습니다. 이 셀러리맨에서 기업인 김우중으로의 변신은 그의 나이 만 30세 때인 1967년입니다. 사무실은 지금처럼 칸막이는 없었고 상사가 뒤에 앉아 지켜보는 뻥 뚫린 구조였어. 항상 양복과 넥타이를 입고 출근했고 근무 시간 시작과 동시에 다들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아침 체조를 했어. 그러니 지각한 사람은 누구인지 한눈에 다 보였지. 1993년에는 회사에서 별 이상한 짓을 다 했네요. 그런데 당시 우리는 체조를 귀찮아는 했지만 이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 남들도 다 하면 그냥 그게 당연해 보였고 굳이 나 혼자만 나서서 왜 하는 거죠? 라고 의문을 제기하기 힘든 분위기였어. 이런 거에 익숙해지면 꼰대 되는데 말이야. 그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금도 왜 인간들이 가상으로 만든 허구적 실체, 가령 국가를 위해 자신의 진짜 생명을 바치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그런 생명을 바친 사람들을 애국자나 열사라고 부르기까지 하고요. 어렵군.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내 얘기를 계속할게. 신입사원이니까 온갖 허들의 일을 맡아 했어. 특히 종이복사와 신문기사 짜집기가 매일의 일상이었지. 상사들의 복사 지시는 항상 신입사원 몫이었고 그러다 보니 복사의 달인이 되었어. 복사기가 고장나면 웬만한 건 수리도 가능했고. 그런데 신문기사 짜집기라는 게 뭐예요?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종이신문에 난 기사를 네모나게 오려서 스크랩을 만들어 결제를 올려야 했어. 종이신문이 한 부밖에 없으니 실수를 하면 안 돼.
그래서 꼭 날카로운 칼날로 오려야 종이가 뭉그러지지 않아. 허저 씨는 정말로 엄청 중요한 일을 했군요. 사만다, 지금 날 놀리는 거야? 글쎄요. 계속해보세요. 1993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를 출시했고 이제는 더 이상 도스를 사용하지 않았어. 표를 만들 때 MP라는 단순한 기능을 가진 스프레드시트를 썼는데 이후 로터스, 쿼트로와 같은 제품이 나오더니 급기야 엑셀이 나오면서 사원들끼리 몰래 담합을 해야 했어. 무슨 담합이요? 엑셀은 글자 크기도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컬러 프린트 기능이 있었어. 이걸 상사들이 알게 되면 너무 많은 주문들이 들어와 우리가 일하기 힘드니까 가능한 컬러 인쇄는 하지 않는 것으로 담합했어. 그때나 지금이나 상사 비율 맞추기는 여전히 스트레스군요. 몸이 피곤하면 드링크젤을 사 먹었는데 93년에는 배우 유동근이 나오는 광고가 유명했어. 쉬고 싶다. 왜? 피곤하니까. 그런데 피곤하니까 라는 유동근의 말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사람들은 활원이라는 그 드링크제 이름을 까먹었어. 결국 광고는 활원을 보고 사먹기는 바카스를 사먹었지. 그날의 피로는 죽 서서 개졌군요. 바카스. 지하철로 출근했는데 당시 출근길 지하철은 지옥철로 불렸고 푸시맨이라는 직업도 있었어. 연락처를 찾기 위해 그 두꺼운 전화번호부를 뒤적여야 했고 당시 비흡연자인 나에게 사무실 흡연자의 담배 연기는 정말 고역이었어. 그때는 사무실에서 담배를 폈어요? 그럼 92년도까지는 열차나 버스에서도 담배를 폈어. 그랬었군요. 야근은 밥 먹듯이 했고 밤새고 사우나에서 한두 시간 자고 출근한 날도 많았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시절 많은 셀러리맨들이 비슷하게 살았어.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도 성장하고 개인도 같이 성장하니까 보람을 느꼈지. 1993년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7%나 되었고 일자리도 계속 증가해서 55세 이상의 고령 취업자 비중이 15%나 되었네요. 1993년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프랑크푸르트에서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자 라고 외치며 그 유명한 신경영을 선언했어. 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당시까지 이건희 회장은 베일에 가려있는 이미지였고 여러 가지 은밀한 루머도 많이 돌았었는데 단박에 단호한 경영자로 세상에 알려졌지. 데이터를 보면 삼성전자의 1993년 매출은 8조 원이었는데 30년이 지난 현재는 매출이 300조 원을 넘긴 인류기업이 되었군요. 1993년도에 유럽연합이 출범하였고 미국에서는 클린턴 대통령이, 중국에서는 장점인 국가주석이 취임했어. 정치적으로는 변혁의 시기였어. 최초의 문민정부인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하나회라는 군대 사조직을 정리했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같이 대통령은 군인만 하는 줄 알았는데 말이야.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했던 정주영 회장은 고초를 겪어야 했고 포스코를 설립했던 박태준 회장은 미국으로 도피해야 했어.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도 도입되었고 차명계좌는 안 된다는 금융실명제도 어느 날 갑작스레 실시되었어. 일본의 호소카 총리도 일제 통치 기간에 대해 사과를 했고 대전 엑스포도 열렸고 임권택 감독은 서편제로 최초 100만 관객을 달성하고 이렇게 세상은 투명해지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간다고 느껴지는 시절이었어. 그리고 1993년은 심은하가 등장한 해야. 최진실로만 가득 찬 청춘 남들의 가슴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던 거지. 죽어야죠. 허저님도 심은하를 좋아했나요? 아니 난 일만 하느라고 그런 건 전혀 신경 안 썼어. 진짜야. 거짓말 마세요. 어차피 허저씨 유튜브는 조회수가 별로 나오지 않으니까 허저씨 와이프가 볼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 진실을 말하세요. 아무리 AI라도 비서가 너무 사장한테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허저씨는 은퇴했으니까 이제 사장도 아니잖아요? 팩트 체크만 잘하고 감성은 쥐뿔도 없는 이 AI 비서 같으리라고. 꺼져. 안녕히 계세요. 꼰대 허저씨. 이렇게 해서 AI 비서 사만다는 허저씨 가슴에 염장을 지르고 꺼져버렸습니다.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당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노래를 불렀고요. 1993년 최고의 히트곡 철이와 미애의 나는
왜? 오해는 하지만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얘기를 해봐. 그렇다면 사실을 내게 말해봐.